6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첫걸음, 바레인과의 첫 경기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게 아니죠. 과연 몇 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11만큼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고 있고,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최고의 왼발 키커 이강인,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첫 경기 다득점을 기대한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점이었습니다. 최고가 2골이고 0대0 무승부도 겪어봤습니다. 분명 한국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했는데도 골가뭄에 시달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한국 외 우승 후보들이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상황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 경기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랬습니다. 호주는 102위 팀인 인도를 상대로 전반전에 0대0이었고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 일본은 베트남을 상대로 2실점, 이란은 99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실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쉽게도 강호들 이상의 임팩트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겨우 3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상했던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설영우, 정승현, 김민재, 이기재, 황인범, 박용우, 이재성, 이강인, 조규성,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는 27도의 습도 46%로 시원한 건 아니지만 경기하기 매우 좋은 날씨였습니다. 경기장은 15,000명이 수용 가능한 소형 경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나름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시청하는데 어색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빠른 득점을 바랬던 한국 대 바레인. 주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주심이 중국인이었고 부심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국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등에 땀이 날 정도라고 하면 좀 이해될까요? 바레인이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내려앉아있는 바레인 수비를 뚫기는커녕 패스가 막히고 차단되다가 그리고 바레인 플레이가 현대 축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시간지연 플레이가 정말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전반 13분 만에 김민재, 박용우 경고 2개, 전반 28분에 이기재 경고 추가, 이렇게 경고만 3개를 받아버리는데 진짜 욕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국 주심 일관성이 없어요. 너무 짜증날 정도로요. 한국에게 경고를 줬던 정도였다면 바레인은 더 심한 파울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현대 축구는 파울에 대해 관대하면서 더 다이나믹한 경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바레인 선수들과 중국인이 고전 축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축구 수준 자체가 저질인데 얼마나 경기가 형편없을까요? 한국은 바레인의 역습의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답답한지 김민재가 직접 드리블로 공격 진영까지 몇 차례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답답하고 등에 땀나는 상황에서 결과를 바꾼 건 한국의 월드클래스 선수 한 방에서 시작됩니다. 2023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김민재가 중앙에서 40m 스루패스 한 방으로 바레인을 무너뜨렸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곧바로 연결하면서 황인범이 왼발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대 이하였던 상황이라서 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행이었습니다. 전반에 2골이 나오면 그래도 위안이 되고 라이벌들보다는 임팩트 있다고 위로받으려 했지만 한국은 1대0으로 전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했습니다. 거기다 후반 6분 만에 심지어 동점까지 허용해버렸습니다. 어수선한 수비 상황에서 정승현의 어설픈 수비에 바레인에게 슈팅 찬스가 오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했습니다.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뭔가 쓰인 것 같은, 역대 최강팀이라고 했지만 아시안컵 징크스가 한 수 위였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역시 첫 골에 이어서 이번에도 월드클래스들의 활약으로 5분 만에 다시 앞서 나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강인입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공격을 이끈 김민재가 이강인에게 이번엔 20m 횡패스를 보내더니 곧바로 환상적인 중거리슛을 터뜨리면서 다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속 시원한 원더골이라서 이제 좀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클리스만도 포효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68분에 추가골이 터지는데
손흥민의 드리블과 함께 기점을 만들면서 이재성이 오른쪽 박스로 침투하는 이강인에게 패스해 주었고, 이강인은 전매 특허 페인팅 한 번에 바레인 수비수가 이강인이 왼발잡이인 걸 알면서도 속아버리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이강인이 멀티골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어쩌면 바레인을 쉽게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안컵 첫 출전에 멀티골인데 중요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는데도 평정심 유지하는 골 세레머니 처음 봅니다. 오히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86위 팀 바레인 상대로 골 넣었다고 막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미 좋지 않았던 경기력에 실점까지 했기 때문에 만회를 해야 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3대1이 만족될 수는 없었습니다. 평균 1득점이었던 아시안컵 첫 경기 징크스는 깨지는 듯한 스코어가 나오긴 했는데 단 한 선수는 징크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 손흥민은 이 대회가 벌써 4번째 아시안컵인데 어쩌면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이라고 봐야 하는데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부진했습니다. 우선 부진도 부진인데 캡틴으로서 경기 초반에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너무 경고부터 해서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특히 유럽파 총출동인데 고전 경기가 되니까 너무 어색했던 거죠. 후반에는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과격하게 파울을 하면서 손흥민이 공중에서 떨어졌고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중국 놈은 또 경고도 주지 않고 결국 손흥민마저 분노 폭발해버렸습니다. 네. 이미 전반 마치고도 손흥민은 주심에게 뭔가를 어필했었거든요. 네. 거기다 후반 중반에는 바레인 선수가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쓰면서 손흥민의 안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경고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었지만 손흥민도 한 골은 넣어야 하는데 이강인의 킬패스 한 방에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각이 없었던 건 맞지만 과거 2020년 아스톤빌라전 골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도 매우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는 손흥민에게는 이 경기가 매우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에서도 평균 150km가 넘는 공을 타격하던 3할 타자가 갑자기 수준이 낮아지면서 140km 공을 치려고 하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서 적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 가장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는 그것도 팀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축구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리듬이 나오질 않으니까 적응이 덜 된 듯 보입니다. 네. 이강인이 한국이 3번째 골을 넣은 후에도 경기는 최소 25분 이상은 남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추가골이 가능했고 주도를 했지만 바레인이 한 골 넣어버린 태세는 아니어서 최종 3대1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 MVP는 단연코 이강인이었는데 멀티골 뿐만 아니라 후반에 이강인은 패스면 패스, 드리블이면 드리블, 어깨 쫙 펴지는 이강인이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이강인은 순 인터뷰에서 FM 답변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 상대로 3골밖에 못 넣은 것이 매우 기분이 안 좋은 듯 보였습니다. 네.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슈팅을 14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려앉은 팀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린 전반 30분을 찾았다면 분명 달랐겠죠. 네.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3대0이면 좀 더 후한 점수를 줬을 텐데 그래도 수십 년 만에 첫 경기 3골 넣었잖아요. 네. 그걸로 선수들 위로해 주시죠. 네. 지금은 한국인이라면 한국을 까서는 안 됩니다. 선수만 원팀이면 되겠습니까? 팬들도 원팀 되어야죠. 네.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 명예 회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첫 승을 축하하며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